사람의 참된 마음을 알고 싶거든 그가 밥 먹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라.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교양인인 척해도 밥상 앞에서만큼은 진짜 모습을 감출 수 없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지혜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사람의 진면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보는 안목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나의 모습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인생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밥 먹는 모습일까요? 정약용이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깨달은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식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행위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점잖은 체하고 교양인처럼 행동하던 사람도 배고픔과 식욕 앞에서는 본능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깊숙한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둘째, 식사는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하루 3번, 평생에 걸쳐 수만 번 반복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꾸밈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회의나 면접에서는 의식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지만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는 그런 경계심이 허물어지지요. 셋째, 식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사람의 배려심, 예의,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차이점도 명확히 관찰할 수 있지요. 넷째, 식사에는 다양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 충분한 음식과 부족한 음식, 편안한 환경과 불편한 환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그 사람의 적응력과 인내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양반부터 평민까지, 나이 많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식사 모습을 관찰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인품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음식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표정과 반응을 놓치지 마세요. 음식을 바라보는 첫 시선에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욕심스러운 눈빛으로 음식을 훑어보며 어떤 것을 먼저 먹을지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분함을 유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탐욕을 감추지 못합니다. 좋은 기회가 생기면 남들보다 먼저 차지하려 하고 이익이 되는 일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손해가 예상되는 일에는 뒤로 빠지려 하지요. 후자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절제력을 발휘합니다. 급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도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특히 비싼 음식이나 특별한 음식을 마주했을 때의 반응을 주목해 보세요. 겸손하게 감사하며 받는 사람은 마음이 바르고 감사할 줄 알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받거나 과시하려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허영심이 강합니다. 새로운 음식이나 낯선 음식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처음 보는 음식도 시도해 보려는 사람은 변화에 열려 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나 아이디어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익숙한 것만 고집하거나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며 편견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상에 앉는 자세와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본 인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정중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기본 예의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거나 스스로 품격을 기르려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타인을 존중할 것입니다. 비스듬히 앉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는 사람은 예의가 부족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고려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자리를 선택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좋은 자리만 골라 앉으려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어른께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예의 바릅니다. 특히 윗자리와 아랫자리가 구분되는 전통적인 상차림에서 이런 모습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까지 참고 기다리는지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이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예의와 인격 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먼저 젓가락을 들려 하는 사람은 인생의 다른 순간에도 차례와 순서를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밥상머리에서의 기다림이 곧 인생의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사람이니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알며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수저를 드는 방법과 쥐는 자세도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본기와 교육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단정하게 쥐는 사람은 기본기가 탄탄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았거나 스스로 기본기를 익히려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기본을 중시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어색하게 쥐거나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기본 교양이 부족하거나 배우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려 하는지 아니면 아는 척하며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는지입니다. 수저를 다루는 속도와 움직임에서도 그 사람의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즉흥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처리할 때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은 소심하거나 우유부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중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기회를 놓치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젓가락질과 숟가락질의 정확성도 살펴보세요. 정확하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기본기가 탄탄하고 섬세함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이 아니라 집중력과 세심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저를 올바른 위치에 놓는지 함부로 놓거나 소리내며 놓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 쓰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꼼꼼하고 세심할 것입니다. 반찬을 선택하고 집어먹는 방식을 면밀히 지켜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반찬만 골라 먹으려 하거나 큰 것만 집어먹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좋을 때는 가까이 하지만 어려울 때는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익이 되는 관계는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만 손해가 예상되는 일에는 뒤로 빠지려 하지요. 가까이 있는 반찬부터 순서대로 먹거나 적당한 크기로 집어먹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줄 알며 겸손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과도한 욕심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정약용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하며 밥상에서의 탐심이 곧 세상에서의 탐욕이라 했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니 이를 명심하세요. 음식을 먹는 속도와 리듬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빨리 먹는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깊이 사고하기보다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처리할 때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너무 느리게 먹는 사람은 우유부단하거나 지나친 신중함으로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물론 신중함은 좋은 덕목이지만 지나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 적당한 속도로 차분히 먹는 사람만이 삶의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갑니다. 정약용은 밥 먹는 리듬이 그 사람의 인생 리듬과 같다고 했으니 이를 잊지 마세요. 음식을 씹는 소리와 방법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씹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기본 예의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소리내며 먹거나 입을 벌리고 씹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남의 시선에 둔감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사회성과 배려심을 읽어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함께 식사하는 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혼자만 맛있게 먹기에 급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식사 상황도 살피며 챙기는 사람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물그릇이 비었는지 살피고 반찬을 권하며 함께 나누려는 사람은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 해주는 진정한 친구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식사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먼저 배려하고 챙기는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사회 질서를 중시합니다. 자신만 먼저 챙기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예의가 부족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방식과 분량에서도 그 사람의 공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고른 분량으로 나누어 주려 노력하는 사람은 공정하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많이 주려 하거나 대충 나누는 사람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입니다. 정약용은 나누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진짜 덕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혼자만 차지하려 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려는 사람의 차이는 평생에 걸쳐 그 사람의 인간관계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과의 식사 속도를 맞추려 하는지도 세심히 보세요. 혼자만 빨리 먹거나 느리게 먹어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려 노력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좋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압니다. 식사 중 대화하는 모습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그 사람의 소통 능력과 인격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입에 음식을 넣고 말하는 사람은 기본 예의가 부족하고 상황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음식을 완전히 삼킨 후 차분히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절제력과 예의를 갖췄습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지도 중요합니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고에 깊이가 있고 교양이 있습니다. 가벼운 말이나 남 흉보기만 하는 사람은 그만큼 피상적이고 품격이 떨어집니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사람은 솔직하고 당당한 성격입니다. 눈을 피하거나 다른 곳을 보며 말하는 사람은 소심하거나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지 자신의 말만 하려 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고 겸손합니다. 음식에 대한 평가와 표현 방식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맛있다는 표현을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솔직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과장하는 사람은 아첨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비판적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내면이 메마르거나 표현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약용은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항상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식사 모습을 특별히 주목하세요.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음식이 부족하거나 맛이 없을 때, 불편한 환경에서 먹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 없이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며 잘 먹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도 잘 견뎌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투덜거리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참을성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는 힘든 시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예상해 봐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인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계급 의식이 강하거나 교만합니다. 정약용은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참된 성품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편한 식사 환경에서의 반응과 적응력도 살펴보세요. 좌식이나 입식, 낮은 의자나 불편한 자세에서도 불평 없이 식사하는 사람은 적응력이 좋고 인내심이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까다롭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쏟거나 실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처리하는 사람은 침착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당황하거나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음식값을 계산하고 지불할 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간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갑을 꺼내려 하는 사람과 남이 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앞선 사람은 배려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뒤의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눈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나누어 내려는 사람과 대충 계산하려는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작은 돈에서 보이는 마음가짐이 큰 일에서의 신의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뢰성을 알 수 있습니다. 팁을 주는 방식이나 거스름 돈을 받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주고받는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함부로 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은 배려심이 부족합니다. 또한 계산에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차분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돈을 낼 때의 우선순위를 보세요. 연장자나 여성, 손님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사회 질서를 중시합니다. 자신만 먼저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외식비를 누가 부담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 적절히 사양하면서도 결국 공평하게 나누려는 사람, 끝까지 남이 내기를 기대하는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식사 후 뒷정리하는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것은 그 사람의 책임감과 배려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신이 쓴 그릇을 정리하고 식탁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 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 가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사용한 냅킨이나 휴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보세요. 정리해서 버리거나 가져가는 사람은 깔끔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는 사람은 무책임하고 주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을 차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움직임도 관찰하세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은 계획성이 있고 일 처리 능력이 좋습니다. 어수선하게 하거나 비효율적인 사람은 체계성이 부족하고 계획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협조하여 정리하는지 혼자만 하려 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 함께하는 사람은 협동심이 있고 사회성이 좋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거나 설거지하는 과정도 세심히 관찰하세요. 솔선해서 도와주는 사람과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정성껏 하는 사람과 대충 하는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서 그 사람의 성실함과 협동심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좋고 혼자 하려 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게으릅니다. 술자리에서의 모습은 더욱 확실하고 적나라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알코올은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마시며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과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 술을 권하는 방식, 거절하는 방식, 취했을 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절제력과 본성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따르고 받는 예의도 세심히 살펴보세요. 두 손으로 정중히 따르고 받는 사람은 기본 예의가 몸에 배었고 한 손으로 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은 예의가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잔 상태를 살피며 채워주는지 자신만 마시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취기가 올라왔을 때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세요.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일관성 있고 절제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은 평소에 억압하고 있던 것이 많거나 이중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술을 핑계로 무례하게 구는 사람과 취해도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인격 차이가 있습니다. 밥상에서 보이는 예의와 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세요. 이것은 그 사람의 교양 수준과 가정교육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어른께 먼저 인사드리고 자리를 권하는 사람은 기본 예의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자신만 편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은 이기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교양 수준과 인격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사 예절과 상차림 예의를 얼마나 아는지도 관찰하세요. 기본적인 상차림 원칙을 아는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거나 스스로 품격을 기르려 노력한 사람입니다. 예의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교양이 부족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솔직히 물어보는지 아는 척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계속 성장할 수 있지만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발전이 어렵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와 방법에서도 그 사람의 체계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물을 먼저 맛보고 밥과 반찬을 적절히 조화시켜 먹는 사람은 체계적이고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먹거나 순서 없이 먹는 사람은 계획성이 부족하고 무질서합니다. 정약용은 먹는 순서에서 그 사람의 사고 체계와 생활 패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식사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논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